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사TV의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위안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안부 하면 이 사회에서는 이제 금기어가 됐습니다. 또 성역입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위안부가 금기어이고 또 성역인가?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살핀 자료를 토대로 위안부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안부 진실 규명 첫 번째, 누가 강제로 끌고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김복동입니다. 김복동 씨,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듣고 또 심지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복동이라는 사람 오른쪽이 영화 포스터입니다. 김복동,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싸우다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의 뜻을 이어 2020년 미국에 세울 김복동 센터 건립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김복동 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 광고죠. 모금 계좌 번호까지 아래에 있습니다. 과연 김복동 씨가 또 미국의 김복동 센터를 건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위안부상이 전국에 125개인가 있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심지어 하나조차 동상 하나조차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에서 위안부들에 대한 동상은 전국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부들이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위대한 인물들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자, 김복동 씨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으며 만 14세이 된 1940년 일본군에게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여기 보면 일본군에게 속아라고 해서 마치 일본군이 김복동 씨를 끌고 간 것처럼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안부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윤미향 씨가 쓴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에는 또 김복동 씨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런 양복을 입은 사람, 양복 입은 사람 하나하고 경찰하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야를 대신 따위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기라 라고 김복동 씨의 말을 전하면서 전제를 하면서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복동 씨가 경찰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에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25년간의 수요일 43쪽이죠. 그리고 다음을 보면 70쪽에는 김복동 할머니는 한 일본군과 마을 이장이 할머니의 어머니를 찾아와 집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할머니를 정신대원으로서 군복 공장에 데려가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경찰이 아닌 일본군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3월 11일이죠. 최근에 있었던 수요 집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경상남도 양산에서 만 14살의 조선인 반장과 일본인 군복을 입은 군속,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를 군복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는 앞에 나온 경찰도 일본군도 아닌 군속으로 등장합니다. 윤미향 씨는 한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락가락합니다. 그렇다면 김복동 씨는 구술 증언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어떻게 구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책의 증언집이죠. 이 증언집 두 번째 권에는 김복동 씨의 증언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 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인 복이기 때문에 굳이 계급장이 있고 없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복일 경우에는 계급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또 계급장이 없다면 그건 또 군복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나오는 옷은 누런 옷입니다. 그냥 누런 옷입니다. 근데 이 누런 옷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에 아주 널리 입던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4년도 신문 기사에 보면 유사지추에 비꼬져 피복을 군복으로 통일, 육군 측이 피복협회와 노력하다, 농민복도 주장한다, 장려한다, 그런 뜻이죠. 유사시에 대비해서 평소 입는 평상복을 마치 군복처럼 군복 색깔로 통일시키는 운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기사를 보면 운동에 주하는 복색 통일, 복장 개정의 두 점에 있어 카키색 또는 용이하게 카키색으로 갈아들일 수 있는 자갈색 계통의 빛으로 국방색으로 정하여 이것을 일반 학생복, 단체복, 노동복, 각 관청의 제복에까지도 보급을 시키고자 육군 피복청 본부를 두고 피복협회 본부에서는 오사카, 히로시마, 조선 각 지부의 응원을 얻고 관청의 원조도 얻어 착착 실행 중이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평상복을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까지도 군복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는 운동이 진행됐던 거죠. 여기서 카키색이 나옵니다. 카키색, 누런옷 이런 식으로 비슷하겠죠. 자갈색이라든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당시에 누런옷은 일상적으로 널리 일반인들이 입었던 옷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계급장도 없는데 군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경찰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군복은 자기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군속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복동 씨는 이어지는 증언에서 어느 날 저녁에 우리는 배를 타게 되었다. 부산에서부터 우리를 인솔한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남자가 계속 우리를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남자라고 했습니다. 또 관리인은 처음부터 같이 다녔던 일본에서 자란 40대 한국인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이상이라고 불렀다. 처음부터 같이 다녔던 일본에서 자란 40대 한국인. 여기서는 아마도 일본어를 잘하니까 이 사람을 아마도 일본인으로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리인이라는 것은 결국 금방 포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당시에 포주를 부를 때는 대체적으로 주인 또는 관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 포주는 군인도 경찰도 군속도 아닌 일본에서 자란 일본말을 잘하는 40대 한국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는 군속이 한 여인, 조선의 여인을 여러 데리고 다니면서 포주 노릇하면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위안부를 골라 데리고 자기도 했으며 위안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욕도 했다. 위안소에서는 항상 일본말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인 포주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복동 씨는 증언집에서 자신이 끌려다닌 경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산에서 부산을 거쳐 시모노세키, 대만, 광도, 싱가포르,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바, 싱가포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또 싱가포르로 오게 됩니다. 1940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여러 곳을 이영만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영만리를 끌어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복동 씨를 비롯한 조선인 여인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일본군일까요? 경찰일까요? 군수일까요? 군속일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군속은 모두 조직 속의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그 조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40년부터 45년 때까지 군부대를 떠나서 경찰 관서를 떠나서 또는 소속 부대를 떠나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김복동 씨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포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에서 자란 40대 남자,
아주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일본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군속이라고도 하면서 오락가락합니다. 문제는 어느 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윤미향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윤미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위안부 누가 끌고 갔는가? 특히 김복동 누가 끌고 갔는가? 여러분들 이제 그 결과를 누구인지를 김복동 씨를 끌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본군이 끌고 갔을 것이라고 일본군이 끌고 갔다고 알고 있었지만 김복동 씨의 증언을 보면 절대 일본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찰도 군속도 아닙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